안녕하세요. 오늘의 리주의 리주입니다. 제가 오늘은 정성적 스펙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지난번엔 제가 정량적 스펙에 대해서 공개하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게 궁금하신 분은 저의 이전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글로벌 경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대학생 때 할 수 있는 글로벌 경험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자면은 일단 교환학생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해외 어학연수, 그리고 또 글로벌한 단체에서의 경험, 아니면은 워킹 홀리데이, 또 해외 봉사활동 같은 게 있을 수 있죠. 일단 제가 대학생 때를 생각해 보자면은 기업에서 가장 선호하는 게 교환학생이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왜냐하면 교환학생은 솔직히 아무나 다 갈 수 있지는 않잖아요. 일단 학점이 조건에 맞아야 되고, 그리고 외국어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지 해외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또 면접도 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두세 마리 토끼를 잡은 친구들이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그래도 검증이 된 친구다. 그래서 교환학생을 가장 많이 인정해준다는 얘기를 들었었어요. 근데 실제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이력서나 이런 것도 몇 번 받아봤었는데 그때 상황을 보자면 교환학생을 다녀온 친구가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싶어요. 그리고 교환학생 다녀온 친구들이 또 모두 꼭 해외 쪽 업무를 하고 싶은 것도 아니니까요. 그래서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그게 결정적인 어떤 합격 사유나 이런 게 된다고 볼 수는 없고요. 실질적으로는 이 친구가 외국어에 대한 겁이 있느냐 없느냐를 더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가 외국어에 대한 겁이 있다 없다를 보통 뭐로 평가를 할까요? 보면은 가장 먼저 보는 게 해외에서 얼마만큼 체류했느냐를 보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학연수 기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얼마만큼 살다 왔느냐 정도까지는 보는 경우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뭐 단순히 한 뭐 2달 정도 다녀오고 이런 게 아니라 사실 2달 다녀오면은 저희가 조금 실력이 느는 정도지 드라마틱하게 뭐 유창해지거나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회사에서 지금 뭐 해외 영업직으로 계신 분들도 다 누구보다 열심히 외국어 공부도 해봤고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그냥 뭐 어느 정도 체류했는지 아니면 그걸 떠나서 실질적으로 이 친구가 그런 겁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을 더 중점적으로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회사에 이제 면접 갔을 때 가장 먼저 들었던 질문이 어학연수 다녀왔니? 부터 다녀왔으면은 몇 개월에 다녀왔는지 아니면 안 갔으면은 그러면은 좀 의외긴 하지만 그럼 다른 해외 체류 경험은 없는지 이런 거를 좀 질문을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조금은 이해가 될 법도 한 게 사실 외국어 점수 1차적으로 보고 이제 면접을 오라고 하는 거긴 하죠. 근데 점수와는 별개로 영어를 할 때 되게 겁을 많이 먹으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실제로는 글도 굉장히 잘 쓰고 말도 잘하지만 면접에서는 떨려가지고 제대로 이제 면접을 잘 못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은 저희는 이제 해외 영업 쪽에 지원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한국어로도 누군가를 설득하고 아니면 내가 원하는 바를 어쨌든 얻어내야 되는 건데 당연히 이제 외국어로 할 때도 그런 어떤 역량들이 좀 발휘가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사실은 평소에 본인이 그런 성향이 조금 있다고 하더라도 면접 때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은 좀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되게 자신감 있게 하는 모습이 되게 중요해요. 겁 없는 모습. 저의 글로벌한 경험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저는 일단 어학연수를 다녀온 적은 없어요. 그리고 해외 체류도 길게 한 경험은 없고 한 2달 정도, 1달에서 2달 정도씩 이제 해외에 여러 번 나갔던 적은 있었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그 당시에 글로벌 리더십 학생협회라고 해서 아이색이란 단체에서 활동을 했는데 그 단체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국내에 있는 한 열 몇 개의 대학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한 110개국 이상의 국가들과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어떤 글로벌 이슈에 대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하는 그런 단체였어요. 제가 그 단체에서 거의 한 4년 정도를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어필을 하고 이제 뭐 이탈리아나 튀니지나 베트남이나 말레이시아 같은 국가의 이제 그런 110개국 학생들과 한국을 대표해서 참여를 해서 당시에 이제 어떠한 경험을 하였다.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어필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그 단체 활동을 끝난 다음에는 2달 정도 이제 말레이시아로 해서 약간 교환학생 같은 느낌으로 해서 봉사 인턴십 같은 걸 다녀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 문화를 알리는 그런 또 프로젝트를 한 10개 국가에서 온 친구들과 함께 진행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제 이런 부분을 제 이력서에도 어필하고 이제 면접 때도 얘기했는데 사실 결국은 그래도 나왔던 질문은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학연수 다녀왔는지 아니면은 몇 개월 뭐 길게 얼마나 체류했는지 이 부분이 사실은 더 이제 관심 갖고 물어보시는 부분이었어요. 근데 이건 어쩔 수 없죠. 근데 솔직한 마음으로는 그때 딱 그 질문을 받자마자 약간 마음이 철렁하고 내려앉은 건 있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안 갖고 있는 경험이니까 그게 이제 엄청난 마이너스가 될까봐 그런 또 걱정이 있었죠. 그래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부분은 어쨌든 해외 영업직에 지금 관심을 갖고 저의 유튜브까지 찾아오셨다 하면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언어 실력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직무에 도전을 하시려고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어떤 성격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해외 영업팀에 지원한다 하면은 되게 적극적인 모습, 그걸 적극적으로 영어로 표현하는 모습도 분명히 준비를 하셔서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본인이 혹시라도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면접 가서 떨리거나 위축되는 부분이 있다 하면은 예상 질문 같은 것도 본인이 스스로 뽑아보면은 상당히 도움이 돼요. 저도 이제 신입 때 면접 갈 때 예상 질문을 한 거의 50개 정도는 뽑았거든요. 근데 사실 거기 안에서 거의 하나 빼고 다 나왔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다 사실은 물어보는 게 다 비슷비슷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이력서에 적은 거, 자기소개서에 적은 거를 다시 영어로 말해보라고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기본적인 영어 실력들은 다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기에 아니면 뭐 중국어나 일본어나 그거를 조금만 예상 질문도 뽑아서 연습해보는 연습을 하면은 어떤 그런 외국어를 쓰는 거에 대한 부담감들은 충분히 떨쳐내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되건 안 되건 그 당시에서는 자신감 있게 말하는 태도, 당황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저의 화장품 쪽에 대한 경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 저의 이제 정량적 스펙만 봤을 때, 그리고 저의 어떤 뭐 지금 글로벌한 경험, 뭐 되게 경험은 많긴 한데 이거를 어떤 뭐 어학연수를 다녀왔다거나 이렇게 약간 좀 정확하게 어필할 만한 그런 근거들이 좀 부족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이제 이 업계가 되게 가고 싶었기 때문에 이 업계를 가기 위해서 화장품 쪽에 대한 경력은 어떻게 쌓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다른 업계 쪽 해외 영업에 지원하시려는 분들은 화장품 쪽의 경험? 난 이건 별로 뭐 듣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이러실 수도 있긴 하지만 이 화장품 업계를 가기 위해서 제가 화장품 경력을 어떻게 쌓았는지를 보시면은 진짜 이 일이 엄청 하고 싶었구나. 이런 경력이 있으니까 또 이런저런 어떤 스펙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거를 조금 극복해가지고 이렇게 입사를 할 수 있었구나. 라는 면에서 조금은 봐주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다음에 업로드하게 될 영상은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이 업계, 해외 영업도 해외 영업인데 왜 이 화장품이 하고 싶었는지 그리고 그거 하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했는지에 대해서 조금은 느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정도까지 해가지고 저렇게 입사를 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드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영상도 보시면 분명히 마인드 세팅적으로는 도움이 크게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뵈면 좋겠습니다. 안녕.